자, 내용 이어서 계속 가자. 37페이지, 이번 수업 37페이지 애국개몽운동에 대한 수업인데, 애국개몽운동. 그러니까 아까 내용이 연장선에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크게 1905년 이후부터 이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 흐름이 두 가지 흐름으로 가는데, 당장 싸워서 일본을 쫓아내버리자, 이겨버리자 하는 이제 무장투쟁 계열의 의병운동이 있고, 하나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군사력으로 붙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민족의 이제 역량을 키우자, 우리 민족의 역량을 끌어올려가지고 실력을 늘려서 이들로부터 벗어나자, 이제 이런 흐름이 한쪽에 있는 거지. 오케이?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 우리가 애국개몽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의 흐름은 뭐 국민개몽, 그 다음에 뭐 실력을 그러니까 이 애국개몽운동의 핵심은 이거지. 실력을 양성하자. 이 우리 민족의 실력을 늘려가지고 결국은 뭐를 하자? 국권을 회복하자. 이게 이제 기본 및 줄거리에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국민들을 이제 의식을 계몽을 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선 어떤 활동이 제일 맞느냐 하고 봤을 때 이전에 성공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들이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독립협회 활동이야. 예전에 그 대한제국 시절 언저리해가지고 우리 뭐 공부했었잖아. 국내 최대의 정치운동단체. 그러니까 그 독립협회 활동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훈을 얻은 거지. 그런 식으로 국민개몽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자, 이런 흐름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들은 이 핵심을 뭘로 정해서 정치단체를 조직을 해서 국민들을 가입시키고 거기서 이제 국민들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많어, 단체들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단체는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는 거지. 이 1905년 뭐 고 언저리, 1904년, 5년, 6년 고 언저리에 있었던 단체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단체냐면 첫 번째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었어. 보안회. 이들은 모여서 이제 정치개혁운동 뭐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이 당시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적이 있어. 황무지가 뭐냐면 그 주인 없이 이렇게 뭐 방치되어 있는 땅,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거기 이제 뭐 농사도 짓게 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 그건데 그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 영토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버려져 있었단 말이야. 그 땅을 다 가져오는 엄청난 이권이지. 그래서 이 보안에는 이 일제히 황무지 개간권 요구,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켜.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반발 운동을 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보안에도 이 운동을 성공시킨 다음에 해산당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헌정연구회. 이들은 이제 정치개혁 운동을 피면서 앞으로 대한제국, 우리나라, 이 당시 이제 대한제국이었지. 이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로 가야 되냐? 입헌군 주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입헌군 주제라든가 뭐 입헌제, 어쨌든 뭐 헌법을 만든 뭐 그런 단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헌군 주제 같은 거에 대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갔었는데 결국 또 해산당하고. 또 1907년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활동한 시점하고 뭐하고 맞물리는 거야? 그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려고 했었던 일제의 활동하고 맞물렸던 거야. 그래서 이들은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었지. 그래서 결국은 대한자강회도 해산당해.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다 결국 이 모든 단체가 다 어떻게 돼? 해산당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뒤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형태의 조직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나서서 활동을 하면 해산당하고 하니까 이 다음 단체는 어떤 방향으로 가 있어? 당연히 비밀결사 단체 조직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후에 요거 지울게. 이것도 확인했지. 결국은 이 이후에 1907년 비밀결사로 국내 최대의 어떻게 보면 애국개몽운동 비밀결사 단체가 조직이 되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뭐다?
신민회다. 기억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신민회. 신민회는 1907년 결성이 돼가지고 1911년 일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넘어간 다음이지. 일본 그 총독부의 방해로 이제 해산이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하여튼 약 한 4, 5년간 197년이라고 썼네. 1907년. 1907년 결성이 돼서 1907년 해산할 때까지 상당히 비밀 결사 단체지만 상당히 많은 회원 수가 거의 한 800~900명 가까이 됐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국내에 활동했던 거의 대다수의 그 활동가들이 나중에 이제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되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거의가 다 참여했었던 단체니까 신민회는 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죠. 신민회의 목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을사조약 이런 걸로 뺏긴 국권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데 국권을 회복해서 그러면 이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존의 무슨 고종 황제가 지배하는 뭐 대한제국 이런 게 아니야. 이들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건 좀 중요하지. 공화정을 제도로 하는 공화정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거. 공화정을 정치 형태로 내세운 최초의 단체야. 우리 역사에서. 그거 기억을 좀 해야 돼. 공화정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성이 된 거다. 기본적으로 비밀결사 단체였어. 그럴 수밖에 없지. 계속 앞에서 뭐 해산이 당했잖아. 그치? 그래서 비밀결사 단체였는데 주도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부산 안창호 선생. 그 다음 그냥 이름만 기억해. 뭐 양기탁, 윤치호, 그 다음 뭐 이상계 선생, 그 다음 신채, 뭐 김웅,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거의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은 신민회 활동을 했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다. 또 그 유명한 이회영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도 또 이 단체의 주요 멤버고. 오케이? 그래서 이 신민회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했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그럼 이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러면 국권 회복을 해갈 거냐 실력을 키울 거냐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아이들을 신식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추후에 국가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 해가지고 교육활동에 많은 부분 공을 들이게 돼. 그래서 이들이 뭐 여러 곳에 학교들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뭐 어느 연구 결과 보면 신민회가 전국에 세운 학교가 한 200개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오산학교, 그 다음 뭐 평양에서 어떤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 세워서 교육활동에 상당히 공을 들였었고 그 다음 이런 활동을 하려면 모두 필요해. 돈, 그치? 돈도 필요하지. 그래서 이들은 모두 회사 설립을 통해서 그 대신 회사 설립을 통해서 국권회복 자금을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각지에다 회사도 많이 만들어요. 대표적인 회사 만든 게 뭐냐면 자기회사, 도자기회사, 그 다음 태극사관이라 그래서 출판사 이런 회사들도 만들어가지고 민족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원대한 꿈도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 신민회가 일반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은 그 일종의 이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이제 그 무장투쟁론하고 약간 좀 거리를 뒀었는데 이들은 결국 이렇게 힘을 키워서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추후에는 실력도 키워서 결국은 모두 무장활동을 통해서 또 독립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들이 뭘 통해 만주 삼원보에 무장 독립운동 기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 요즘으로 치면 독립운동 뉴타운이지. 신도시. 그래서 만주 지역의 삼원보라는 곳에다가 이 무장투쟁이라든가 독립운동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를 이제 거점처럼 활용을 한 거지. 나중에 1910년 이후에는.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의 이름이 빠질 수 없잖아. 우당 이회영 선생 이름이. 이 지역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 누구냐면은 이 육형제가 있었는데 이 이회영 선생 집안이 정말 조선 최고 명문가 집안 중에 하나야.
언제야? 이거 잘 모르긴 하더라. 오성가 한음이라고 혹시 아니? 오성가 한음? 그만할게, 이런 얘기 안 해. 하여튼 이 집안에 되게 유명한 이제 인물들이 많고, 영의정, 좌의정만 집안에 8명이 나온 집안이에요, 8명이. 그러니까 엄청난 명문가지. 그래서 재산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경기도, 이 당시 조선에서 경기도 3대 부자라고 불리던 집인데, 이 집 6형제가 을사조약 이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에 이렇게 덕을 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살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정리한 돈을 이 독립운동 하는 데다 다 쏟아부은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만주 삼원고에 건설한 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 돈은 다 어디 집안에서 나온 돈이다? 이 이회영 선생 집안에서 나온 돈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장난 아니야. 돈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땅값 정리하고 그런 걸 이제 뭐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 그래서 뭐 속값으로 비교하고 뭐 그러는데 최소 1000억대에서 지금 돈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최소 1000억대에서 뭐 집값으로 환산을 하면 최대 3조 원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이들이 경기도 일대 가지고 있던 땅이. 이 인근 지역에도 이 동생이었던 이석영 선생이 가지고 있던 땅이 엄청 많았대. 여기 학교 있는 이 남양주 요 일대가, 마석 일대에. 그 이석영 선생도 이 집안 일원으로서 그 땅 정리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읍사무소 옆에 새로 진 그 도서관 이름이 이석영 도서관. 이 집안의 그 6형제 중에 한 명 이름을 따가지고 진 거라고. 그래서 이분,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이 이회영 선생 집안의 감사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짜로. 그거 쉽지 않잖아. 지금 니네 생각에, 야, 내가 재산이 한 1000억, 몇천억 되는데 그 돈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한다? 쉬운 일 아닌 거잖아. 그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름 석자 알고 기억하고서 존경의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어쨌든 이들 돈으로 만주 삼원고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해서 무장독립투쟁의 이제 전초 기지로 삼았고, 또 이들이 여기에다 그래서 지금은 육군사관학교처럼 군인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독립군을 길러내게 되지.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야. 우리 교과서에는 뭐 신흥강습소라고 나오는데 그 이름보다는 이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니까 이 신흥무관학교로 기억을 해라. 이 신흥무관학교를 이들이 만들게 되고, 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나중에 한 3000명 정도 돼. 실제로 나중에 무장독립투쟁 운동에 어떻게 보면 뿌리 역할? 지금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의 역할을 이 신흥무관학교가 해줬다고 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신민회가 사실 이렇게 상당히 대단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사실은 좀 해산당하지. 왜냐하면 1911년 정도 가가지고 이게 비밀결사로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체가 잘 안 잡히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신민회를 만들어내려고 사건 조작을 해. 그 조작한 사건이 뭐냐면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은 이 신민회가 해산당하거든. 백오인 사건은 뭐냐면 그런 거지. 지금 치면 이제 황해도, 평안도 지방에 상당히 이 당시에 강성 독립운동가들이 좀 많았었어.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 애들이 그쪽을 어떻게 이제 좀 관리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중근 선생님 있지.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시로부미 저격한 다음에 안중근 선생님 사촌 동생인가 조카인가 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안명근이라고, 하여튼 안중근 선생님 사촌 동생인가가 있었어. 안명근이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 모집하다가 잡혀. 그래서 안명근을 털다 보니까 안명근이 안중근을 그리는 마음으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얘네가 여기서 이제 형님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쓴 글을, 야, 이거는 총독을 암살하려는 음모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거를 꾸며가지고 이 사건으로, 이 안명근이 걸린 사건으로 해가지고 안명근 주위에 있는 모두를 그냥 다 잡아가더라. 그러니까 실체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일단 다 잡아가던 거야.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한 600명, 700명 정도 돼,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600명, 700명 잡혀가서 결국은 나중에 이거를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이었다,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다 실패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 조작인 거지.
그래서 600명인가 700명 잡아서 막 고문하고 막 이래서 뽑아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아무 실체가 없으니까 다 석방되고 나중에 그 법원에다가 몇 명 기소를 하냐면 105명을 얘는 죄가 있다 그래서 기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105명이 잡혀나가니까 중간이 비어버리는 거지. 조직의 중간이. 그래서 이 조직이 중간에 비어버리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잡혀가고 그러면서 결국 신민회라는 조직이 와해가 되거든.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 조작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와해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이 신민회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직이고 독립운동 시작하던 단계에서 많은 부분에 이제 기둥 역할을 해줬던 그런 단체야. 알겠니? 특히나 공화정, 지금 우리나라가 공화정 국가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공화정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처음 시도됐던 단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민회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시험에도 출제하겠지 당연히. 그지? 뭐가 됐든 간에 신민회에 대해서 꼭 낼 거야. 어느 시험이든 다 출제가 되고 자세히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37페이지 애국개몽운동에서 여러 단체들 뭐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장항 얘기했고 메인 핵심 단체인 뭐에 대한 이야기 신민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다. 알겠지? 그래서 그 37페이지 발음이 안 돼. 37페이지 밑에 있는 탐구활동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타임에는 38페이지 경제적 구국운동 오케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구해보자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알겠지? 다음 시간에 아니 다음 시간에 다음 타임에 또 보자.